깨끗하게만 닦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한정된 시간 안에 깨끗하고 빠르게 유리를 닦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웨그테일은 단연컨대 최고의 유리창을 닦는 도구 중 하나일 것입니다. 웨그테일사에서 나오는 하이플라이어라는 제품인데요, 가장 큰 변화의 폭을 이루었던 구형 버전과 신형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바뀐 점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이 하이플라이어의 구형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하이플라이어의 신형 제품입니다. 어떤 점이 개선되었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하나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채널이 이런 쇠 마감에서 플라스틱 마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저한테 혁신적인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쇠로 끝부분이 마감되어 있는 스퀴즈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하이플라이어를 쓰고 있는 분들이 스퀴즈를 할 때 샤시와 채널이 부딪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들립니다. 이 고무가 완충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 채널이 많이 부딪히게 돼요. 이 제품으로 유리를 꽤 닦았다고 하지만 보시면 채널이 다 닳아 있어요. 여기가 닳게 된 이유가, 닦다 보면은 이제 채널과 이렇게 샤시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솔직히 불만 중 하나였어요. 새로 시공한 필름이 있는 샤시라든지 페인트 마감이 있는 벽이 옆에 있다든지 하면 유리를 닦으면서 하자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면서 더 이상 샤시에 기스나 하자를 낼 확률이 훨씬 적어졌다는 거죠. 단순히 여기가 플라스틱으로만 마감된 게 아니에요. 보시면 하이플라이어는 다른 일반 스퀴즈 채널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고무를 일자 형식으로 잡아줍니다. 고가의 스퀴즈 채널들을 보면 일자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 끝부분이, 채널 끝부분이 고무를 살짝 눌러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 자체가 실리콘에 있는 잔수를 확실히 마감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하이플라이어 역시 끝부분을 플라스틱이 살짝 고무를 눌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채널보다 끝부분에 대한 실리콘 잔수가 확실히 다릅니다. 두 번째로 바뀐 점은 구형 하이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이 고무를 잡아주는 방식이 가운데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고무를 잡아주는 구조였어요. 하이플라이어의 특성상 고무가 좀 자주 옆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잘 빠지지 않으려고 여기를 사람들이 꽉 벤줄을 눌러가지고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고무가 미세하게 여기까지 텐션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운데서 텐션을 잡아주다 보니까 고무가 기역자로 꺾이기도 하고, 혹은 여기 가운데와 양옆이 텐션이 다르게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방식이 되게 불편한 방식이었는데, 신형은 가운데가 아니라 끝쪽에서 잡아주는 방식이에요. 그래도 사실상 이 부분은 하이플라이어를 사용하면서 저도 가장 큰 불만 중 하나이긴 합니다. 개선된 완벽한 하이플라이어를 만든다고 하면 다른 스퀴즈 채널들처럼 하단부를 물려주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댑터가 고무를 잡아주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스퀴즈를 하다 보면 고무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렇게 빠집니다. 고무가. 하이플라이어 전용 고무는 그나마 좀 덜 빠지는 경우예요. 만약에 본인이 욕심이 있어서 운거에 뭐 파워 고무날이라든지 아니면 무어맨의 뭐 그런 고무날을 쓴다고 하면 거기 고무날은 더 얇기 때문에 더 잘 빠져요. 기존에 비해서 조금 덜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빠지긴 합니다. 구형은 이렇게 목을 잡아주지는 않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약간 이렇게 되는 방식이라고 하면, 신형은 여기에 돌기가 있어가지고 들어 올리면 중력에 인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힘을 줘야 떨어져요. 이 부분은 사실상 편한 사람들도 있고 불편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반반인 것 같아요. 버핑이랑 스퀴즈하고 버핑이랑 스퀴즈하고 이게 엄청 자유로워요. 그렇게 익숙해졌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뻑뻑해진 이제 헤드는 오히려 조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익숙한 사용자들한테는 지금 오히려 더 구형이 선호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무날도 하드날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구형은 파란색의 소프트날로 보급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 느낌상 하드날이 훨씬 물기를 잘 잡아주긴 하는데 내구성은 훨씬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파란색 소프트 고무날은
어느 정도 유연함이 있어서 뭐 용접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이물질을 그냥 밟고 지나가도 그렇게 생채기가 잘 안 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드 고무날로 바뀌면서 상처가 너무 잘 나요. 그래서 고무를 바꾸는 주기가 제가 가진 스키즈 중에선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바뀐 게 여기 보시면 없던 장치가 생겼는데 뭐냐면 스펀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스펀지가 뭐냐면 우리가 글라이드를 할 때 고무가 잘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서 이 스펀지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무가 지나갈 때 스펀지에서 물이 조금씩 나오면서 이 글라이드를 조금 부드럽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스펀지가 물기를 적당히 먹고 있거나 적당히 물이 나오게 우리가 각도 조절을 잘 하면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각도 조절을 잘 못하거나 힘을 좀 많이 주게 돼서 스펀지에서 물이 쭉 나오게 되면 이렇게 잔수가 생깁니다. 약품을 희석해서 쓸 때도 물기를 한번 짜주고 스펀지도 한번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크게 쓰는데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물을 희석해서 쓰는데 이거를 스펀지가 이렇게 물에 쿡 닿이잖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펀지를 만약에 안 짜고 쓰면 스펀지에서 생각보다 물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봐요. 잔수 그대로 나오죠. 이게 스펀지에서 나오는 물이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신형을 쓰면서 갑자기 잔수가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본인 습관이랑 이거를 고치기 싫다고 하면 그냥 스펀지 떼면 됩니다. 저는 뜯고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스펀지가 없어요. 채널이 바뀌면서 채널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어댑터가 끼워졌잖아요. 기존에 있던 구형 스키즈보다 이 플라스틱 어댑터가 생기면서 채널이 5mm에서 1cm 정도 더 길어졌어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는 웨그테일 고무날은 2,800으로 판매를 하면 그거를 주문하면 정확하게 1,400짜리 고무가 2개가 옵니다. 저희가 쓰는 스키지 350짜리 가장 많이 쓰죠. 350짜리 고무날을 위해서 1,400짜리 고무날을 4등분 해서 정확하게 잘라요. 미묘하게 작다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도 고무날보다 채널이 더 앞으로 나와 있죠. 여기도 반대도 겨우 채널이랑 고무날 거의 저스트로 이렇게 맞춰놨어요. 최소 3mm 정도는 고무날이 이 정도 채널보다는 더 옆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래야 훨씬 잔수 잡기가 좋아요. 근데 350짜리 고무날을 4개를 잘라가지고 고무를 끼우면 다 이렇게 다 작다는 얘기예요. 한 1cm 정도 더 길게 해가지고 2개를 쓰게 되면 하나는 320이나 330으로 떨어져요. 쓸 데가 없다는 거죠. 뭐 300짜리 스키지가 있으면 거기다 끼우면 되겠지만 350짜리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웨그테일 고무날을 사서 쓸 때는 낭비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신형 스키지가 바뀐 점을 알고 계시면 이제 뭐 본사나 수입사에서도 여기에 딱 맞는 고무를 낱개로 판매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2,800짜리를 파시더라도 조금 더 여유 있게 고무를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형과 구형에 대한 차이를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뭐 저는 구형도 좋고 신형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신형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쪼록 안전 작업 하시고 다음번에 또 좋은 컨텐츠로 뵙겠습니다.